자, 오늘은 이제 바로 그 독서 2025년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소송 비용의 각자 부담주의와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법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사법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사법이라고 돼 있어. 그렇지? 즉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민사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사법은 바로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짝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바로 그럼 형사법과 민사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우리 법에서 형사법 같은 경우는 자, 형사법이 뭘까요? 형사법. 그치, 얘는 바로 뭐다? 그쵸, 법에 규정된 그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법 규정을 우리는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은 바로 뭐냐면 검사가 그렇죠? 기소 상대방을 소송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검사가 기소를 하고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상대방은 우리 법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재판에서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땅땅땅 못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바로 뭐다? 검사가 그렇죠? 상대의 범죄를 입증할 의무가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이 사람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형사법 같은 경우는 검사와 그렇죠? 바로 변호사 상대방도 이제 그래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쓰겠지, 그렇지?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이 형사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민사법은 뭘까요? 그렇지. 민사법은 바로 뭐냐면 개인과 개인과 단체 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 관계에 대한 법 규정을 우리는 민사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뭡니까? 소송하는 그 당사자 각자가 그렇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한 행위 때문에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다 하고 이거를 각자 자신의 것을 다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형사법은 범죄자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을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막 하잖아요. 그렇지? 말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알겠지? 근데 반대로 얘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부분이 변호사 대 변호사의 싸움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검사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거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민사법에서는 어떻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민사소송은, 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유명한 사람의 그림을.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1억에 사기로 약속을 계약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A에게는 뭡니까? 어떤 의무가 존재합니까? B에게 팔기로 계약을 했으면은. 그렇지. 그림을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반면에 A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겨요? 그렇지.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B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그렇지. 그림값을 1억 원을 줘야 된다는 의무가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권리는 뭡니까? A에게서 그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를 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이 의무겠지, 그렇지? 누군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민사소송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법률상 계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잘했냐 못했느냐 그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가 어떻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너 고소하는 게 바로 소장을 제출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민사소송은 바로 뭐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뭡니까?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송 비용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과도한 소송 제기 등을 막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소송 비용을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재판 유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판 유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소송 비용을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재판 유상주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핵심 내용 첫 번째 소송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소송 비용은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자, 민사 소송의 경우 그렇죠? 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그렇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이때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요거를 우리는 소송 비용이라고 한다. 자, 이때 이 소송 비용은 기본 원칙은 바로 뭐다? 재판 유상주의라는 거죠. 재판 유상주의는 바로 뭐다? 소송 비용을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걸 채택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과도한 소송 제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 왜? 너무나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 법원이 제의를 못할 거 아니야.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소송을 할 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 비용은 크게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재판 비용은 바로 뭐다?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이야. 나라에다가 내는 비용, 즉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송달료 등이 여기서 재판 비용에 속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때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면, 즉 내가 재판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이랑 1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은 서로 그 비용이 달라진다는 거야. 당연히 소가가 크면 클수록 어때? 비용도 증가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지대는 어떻게? 소가에 비례하고, 그 다음 같은 소가더라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보다 3심에서 더 비싸다는 거죠. 알겠죠? 자,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배웠을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심은 지방법원에서 1차적으로 재판을 하는 거고,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2심까지 했는데도 그 재판 결과에 불복해가지고 항소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지? 이 항소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3심에서까지 결정이 나면은 이제 그거는 완전히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당사자 비용은 어떻다? 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드는 부대 비용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소송 서류의 작성료. 왜? 소송 서류가 정확하게 이제 뭡니까?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질수록 소송이 유리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이 쓰기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한테 이제 대신 작성해 달라고 맡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당사자나 증인의 출석을 위한 비용. 그렇죠? 출석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여러 가지 들어갈 거죠. 그리고 당사자 비용에는 소송 비용의 사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소송 비용을 종류를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가 재판 비용이 있다는 거죠. 자, 재판 비용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을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인지대, 그 다음에 송달료 등이 들어가는데, 이 인지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가에 비례하고, 그쵸? 그 다음에 1심보다는 2심이, 2심보다는 3심일 때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당사자 비용. 그렇죠? 당사자 비용은 바로 뭐다? 당사자가 소송 진행 시 드는 부대 비용,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뭡니까? 소송 서류 작성료, 그 다음에 당사자나 증인 출석 비용,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변호사 비용. 아무래도 변호사를 끼고 해야 유리할 거 아니야, 그렇지?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끼고 해야 유리하니까 사실 이렇게 변호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자 부담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각자 부담주의는 바로 뭐다? 각자 부담주의는, 그렇죠? 바로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각 부담하는 것을 우리는 각자 부담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소송한다고 꼭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자신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했는데 내가 선임 안 하면 좀 어떨 것 같아?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바로 뭐다? 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불법 행위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이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꼭 우리가 선임할 필요가 없는데 네가 선임한 거는 네 의사인 거지, 그렇지? 이 비용을 다른 사람이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 네가 유리하기 위해서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각자 부담주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 각자 부담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각자 부담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한다는 거죠.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러잖아. 뭡니까? 여기서 뭐 원고의 원고 측이 이제 원고 측의 그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비용은 A가 뭐 다 모두 부담하는 걸로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패소자 부담주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취하고 있으며 이거는 이제 법원이 이것을 적절하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패소하였다면 패소한 비율에 따라서 당사자 각각이 소송 비용을 분담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는 바로 뭐다? 패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뭐다?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법률상 책임을 부과함이 합당하다는 바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는 것이 대체로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즉,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 소송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이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 비용도 바로 뭐다? 상대방 재판에서 진 패소자가 모든 걸 다 초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패소자 부담주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또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바로 뭐다?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죠? 변호사 비용을 만약에 각자 부담주의라면은 이긴 사람은 이기더라도 변호사비가 손해를 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서 법원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패소자 부담주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일으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게 바로 패소자 부담주의의 한계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바로 소송 비용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각자 부담주의죠. 자, 그래서 각자 부담주의는 바로 뭐다? 소송 비용을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자 부담을 하는 것이 각자 부담주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각자 부담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그렇죠? 소송에서 반드시
변호사 선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죠? 불법 행위로 인해 변호사 비용 발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뭐다? 변호사 비용은 바로 뭐다? 손해배상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각자 부담주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각자 부담주의의 한계는 바로 뭐다?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임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각자 부담주의와는 다르게 패소자 부담주의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패소자 부담주의는 바로 뭐다?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법이 원칙적으로 취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법의 관점은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패소자 부담주의의 이유는 바로 뭐다? 무과실 책임주의. 즉 바로 뭐다?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법률상 책임이 존재한다,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패소자 부담주의를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 남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패소자 부담주의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패소자 부담주의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소송 비용에 대한, 그렇죠? 부담감, 두려움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정당한 재판 권리를 제한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자,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공익소송에서 두드러진다는 거죠. 즉, 공익소송 같은 경우에 바로 이 패소자 부담주의가 오히려 사람들이 소송하는 걸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해서 우리는 공익소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피해서 구제하려는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사실 이긴 사람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만 이유 가지고는 오히려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공익소송은. 그렇지. 그런데 뭡니까? 하지만 패소할 경우는 오히려 어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패소하면은 뭡니까? 국가나 이제 그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소송에 든 비용도 진 사람이 다 내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게 되면 손해는 막심한데 이기더라도 내가 갖는 이익은 적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하려고 하야가 안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공익소송에서는 오히려 패소자 부담주의가 사람들의 이제 그런 재판 권리를 제한해버린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공익소송에서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활동 자체를 어떻게? 바로 위축시키는 문제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법에서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그 관점을 담은 글을 한번 살펴봤어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 한 가지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자, 오늘 과제는 자, 선생님 책을 만들었고 이거는 문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하는 거 들어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문법 문제는 또 따로 준비를 해서 두 부를 해서 한 60문제 정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요거 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그 예비 매산비 매산문 다 풀어서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따 다음 주 클리닉 때 보도록 합시다.